자, 요즘 알게 모르게 미중 갈등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이 우리가 2년 전에 그리고 작년에 겪었었던 것처럼 정말 시장에 큰 악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미국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기용인지 이게 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세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무역 분쟁을 최초로 겪었을 때는 기술 굴기를 둘러싼 반도체 패권, 그래서 실제로 관세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모습 보니까 약간 플랫폼 전쟁으로 옮겨가고 네. 있는 양상이거든요. 현재 양상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주 전방위적인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네네. 거죠. 지금 말씀하신 무역 분쟁 플러스 기존에 있던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최근에 홍콩 보안법에 따른 그 특별법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위구르 무슨 인권 탄압 문제 이런 것까지 나오고 얼마 전에 뭐 잘 아시다시피 상호 영사관 폐쇄 네. 뭐 아주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의 양상이 무역에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기술 패권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최근에는 이념과 가치 논쟁까지 이렇게 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전방위적인데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있겠죠. 하나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이냐. 네네. 그러면은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놓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국민들의 붐업을 해서 심리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국을 굉장히 잘 다룬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이미지 전략 자원 그렇죠. 뭐 이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를 기술적으로 그냥 놔둔다면 중국이 상당한 부분에서 미국을 위협 내지는 넘어설 수도 있겠다.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뭐 틱톡이라든지 이 위챗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 못 쓰게 하겠다. 네네. 또 5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모든 중국 IT를 드러내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단 네네. 말이에요. 이런 걸로 보면 업계에서는 중국과의 다양한 교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챗을 못 쓰게 하면 그 미제 아이폰 같은 게 많이 안 팔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안 팔리죠. 그러니까 그런 소위 기업계 얘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기술 패권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고 네네. 거기에 이제 이런 선거 전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 패권을 뭐 당연히 이제 중국을 누르고 미국이 앞서가려고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냐. 우리가 1년 전, 2년 전에 무역 분쟁을 봤을 때는 사실 관세였었고 네. 지금은 관세가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차이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만한 일인가라고 질문을 드릴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계속 이제 미국의 압박이 계속 되기 때문에 네네.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응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미중이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안보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기업들한테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다만 최근에 이런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 기업들 간에는 상호 이익이 될 만한 분야에는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런 싸움과는 별개로 기술력과 경쟁력,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가성비 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경제 교류는 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에서 전략 차원의 대결이 계속된다면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는 마이너스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일단은 큰 틀에서는 서로 이 말로써 가는 네. 형태가 훨씬 크다. 이런 정도로 현재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잘 안 쓰고 근데 있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인사들에 대한 제재는 어때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그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제재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거의 모든 분야, 특히 이제 홍콩 문제는 민주 이념, 가치, 그렇죠. 네. 약속의 문제란 말이죠. 이런 거를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매우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데 밀려서 소위 미국이 해야 할 네. 그런 국제적, 특히 미국 내부에서 중국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트럼프 방식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반응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도 똑같이 11명에 대해서 제재를 그랬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응전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의 제재 이상 넘어가는 응전은 하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 상황을 관리해야겠다. 여기서 더 이상 확산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중국도 하고 있는 거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오는 15일에요. 그 미국과 중국이 오늘 1월에 맺었었던 미중 무역 합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를 갖게 되잖아요. 네네. 이 자리에서 혹시 뭐 어떤 불똥이 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좀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뭐 설전 차원에서 얘기하겠죠. 설전이라기보다는 자기네 의지를 네네.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그 1월 15일에 이제 소위 1단계 무역 협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만회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중국이 농산물과 에너지를 구매하는 쪽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240조 정도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 사태라든지 네네. 국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 한 47% 정도밖에 이행을 못했다. 240조어치 사야 되는데. 네네. 근데 중국은 예를 들면 우리는 의지가 있다. 다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그러나 이제 미국은 그렇더라도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네네.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그렇게 나올 때 중국은 역시 우리가 잘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 기업을 제재하고 우리 IT 플랫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 거기를 통해서 또 얻어지는 양측 간의 이 무역 이익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제어하고 일방적으로 사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매우 어렵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이 원래 이제 무역합의에서 6개월마다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그렇죠. 이제 열리는 회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형태가 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잘 고위급 회담이 끝나면 사실 더 첩첩산중입니다. 그다음에 뭐 지재권이라든지 기술 이전 문제라든지 네네. 이건 아직 논의도 안 했고요. 맞아요. 마지막 단계 중국 제조 2025에 소위 그 절취한 기술을 가지고 뭐 쓰기 때문에 그거 폐기하라. 네네. 이런 데까지는 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1차에서 서로 더 이상 확산시키고 확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상황이 관리가 되는 건데 네. 글쎄 미국이 얼마나 더 강경한 그 언사를 구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왠지 약간 더 강경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요즘에 바이든 후보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밀리고 있다는 보도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든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또 흔들어서 자기한테 쏠리게 하기 위해서 난 중국에 이렇게 강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강경한 게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고 네. 내가 이렇게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다. 네네. 봐라, 무역협상도 1월에 했는데 지금 40몇 %밖에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네네. 그리고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에 대응을 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선 전략적으로 중국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나다. 네네. 그 지금 미국의 그 조야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올라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이미 60~70%대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협한다면 누군가는 제어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식 제어가 가장 확실하고 네네.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어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무역 협상이나 이런 데서 강경 모드를 갈 수 있는 거죠. 다만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만한 조치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네, 높다는. 구체적으로 그런 건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도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큰 틀을 놓고 보자면 분명 우리는 앞으로 훨씬 더 거친 말들을 많이 보게 될 테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단계까지는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나도 네, 되는. 여기 뭐 우리 이제 경제 방송이니까 네네. 실제로 어떤 투자들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네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여전히 중국의 매력적인
세계적인 투자 포인트에는 미국 자본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경제라는 게 매우 이익지향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렇죠. 네. 그런 건데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적어도 대선 때까지는 이런 그 큰 흐름 속에서 거친 말싸움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실물 경기에 타격을 줄 만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이제 여담이긴 한데 그 테슬라가 사실 중국에 처음 법인 세울 때 100%로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일이 없었던 네, 일이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심지어 그렇게 테슬라가 중국에 100% 법인을 세울 때에도 무역 분쟁 중이었어요. 맞습니다. 결국 돈 되는 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조금 약간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서 요즘에 그 샤오펑이라고 하는 이게 알리바바 계열이었었나요?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 네. 계열의 전기차 업체가 나스닥 상장을 두고 있는데 뉴욕 증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지금 이제 알리바바의 모바일 책임자였던 허샤오펑이라는 사람이 네네. 독립을 해서 샤오펑 샤오펑. 자동차를 세운 거예요. 네. 그 알리바바가 이제 대주주가 돼 있는데 그 뭐 중국의 테슬라다 그러죠. 네네. 그리고 테슬라와 거의 유사한 모양.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전에도 짝퉁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맞아요. 유사한 모델의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네. 이 전기차가 중국에 이미 그 나스닥에 상장을 한 리샹 자동차 전기차라든지 네. 뉴욕 증시에 또 상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니오 이런데 네, 그렇죠. 예, 이런 그 전기차 업체들보다 여기가 기술력이 더 높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반자율 장치를 탑재했고 모양도 아주 괜찮았고 그래서 네. 지금 사실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그 여기에 그 테슬라에 있었던 직원을 빼내서 기술을 가지고 간 것 아니냐. 네네. 그래서 테슬라가 제소를 한 아, 상황입니다. 그래요? 법원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뭐 나스닥도 있고 뉴욕 증시도 있는데 이 회사는 뉴욕 증시를 택했습니다. 네네. 뉴욕 증시를 택한 게 사실은 뭐 세계 주식의 심장인데 결국 기술력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네네.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가 그냥 일반 짝퉁이 아니고 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한 번 충전으로 700km가 넘게 가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은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무턱대고 압박을 할 대상이 아니고 상당한 부분의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네. 공생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미 의회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제재 조치를 내놨지만 우리는 정당하고 깔끔하게 네네. 기술력을 가지고 기업 공개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 주는 거죠. 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중 갈등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